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최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과 또 미리 노후를 준비하려는 3040 세대 사이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통해서 이른바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은퇴 시기도 앞당겨지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지면서 노후를 위한 또 자금 마련 대책이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수익형 부동산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드릴 거니까 고스란히 얻어가시십시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흐름, 서울역 관련해서 얘기 한번 풀어주신다고 하고요. 두 지역으로 갑니다. 보시는 용산에서 얘기 만나볼 건데 서계동에서 단독주택, 청파동에서는 상가주택까지 오늘 용산 관련해서 자세한 물건 정보까지 함께해 보십시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이용하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역 관련된 개발,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 내용 중에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개발 계획이 나오고 좀 무산이 됐다가 재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 확정이 되고 확정에 따라서 서울역 개발 부분이 이 마스터 플랜 부분이 조금 더 촉진돼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서울역의 어떤 인프라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지금의 인프라와는 많이 다르죠. 지금이 저희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관문인 서울역의 구조가 과거 100년 전의 구조로서 상당히 맞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주변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 그 주변의 유부지에 강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연계되면서 서울역 이 주변에 많은 개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이 됐다. 언제부로 확정이 됐냐? 어제 날짜로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발표대로 해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이제 개발이 움직일 거고 수요, 그리고 투자 수요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정이 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저 중간 묶음인 현재 오시게 되면은 서울역 관련된 부분이 지하화되고 구 역사가 있고 바로 앞에 서계동에 연계되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는 그런 묶음들이 있고, 아래 지역에 이제 남부 역세권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제 이 북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 부분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데, 이 부분이 어제 서울시 발표에 따라서 확정이 됨으로 해서 2022년,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까지 중공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역 역사 관련해서 현재는 환승 시스템이 많게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3분 이내로 단축을 하겠다 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철도라는 부분을 지상에서 올라가 있는 부분을 지하로 갈아타는 쪽으로 해서 환승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지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는 현재 있는 서울로 7017 부분과 서울역에서 직접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네 가지의 큰 맥락이 움직이는 부분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그중에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실제적으로 상주 인구 그리고 많은 수요를 유입시키는 그런 큰 개발이 되는데 그 부분이 확정됐다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제가 서울역 관련해서 불과 한 3주 전 정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더욱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이 서울역 그 개발 중에서 중간 부분이죠. 서울역 통합 역사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요. 현재는 이 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하 공간으로 개발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철도가 현재는 7개 노선이 들어와 있는데 5개 노선이 더 추가가 되면서 무려 12개의 철도 전철 노선을 가지게 된다는 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쉬운 말로 경기도권에서 서울역까지 진입하는 데 있어서 20분에서 25분대 정도는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역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사실,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북부 역세권 관련된 부분은 우회를 보시게 되면은 지상 부분을 개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 규모로 개발이 된다. 높이로 보게 되면은 한 150m 정도로 되기 때문에 강북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를 좀 잡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남부 역세권 부분이죠. 이 남부 역세권 부분은 실제 현재로 보게 되면은 예비 후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예비 후보지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상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주안을 두고 현재 후보지로서 남아있다. 그래서 북부 역세권 개발, 민족공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할 추이에 따라서 이 남부 역세권 부분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후보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부지 확보 차원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철도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7개 노선이 있는데 제가 5개 노선이 추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노선이냐? GTX A 노선, B 노선. A 노선은 이제 착공을 했죠. 18년 말에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개 노선이 서울역으로 직결이 된다. 즉 서울의 외곽 경기도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시간이 20분에서 25분대 정도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이 센세이션하게 개발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신분당선이 현재 강남역까지 와 있는 신분당선이 용산역을 거쳐 서울역을 거쳐 서북부로 진행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울역과 강남의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 2호선 갈아타려고 가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한 3분, 44분 정도까지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갈아탔을 때 6, 7분 정도면 갔기 때문에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용산과 강남의 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대로지만은 시간창으로는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신분당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안산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이제 안산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역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에 따른 그 가치가 개발이 되면서 서울역의 가치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서울 시내를 움직이는 노선, 그리고 경기도와 움직이는 노선,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와 이어지는 KTX 노선, 그리고 공항과 이어지는 국제 공항철도 노선이 있죠. 게다가 향후 유라시아 철도라는 그런 부분의 그 진출에 대한 구상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큰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현재 어제 발표났던 북부 역세권 개발이죠. 서울역 북쪽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공터가 있고 이쪽으로는 수제화가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발이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개발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 최고 높이 한 150m 정도의 랜드마크성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시설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그 어떤 국제적인 회의라든지 관광 포상 경영을 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있는 점유비를 한 50% 정도를 잡습니다. 개발하는 중에. 자, 그리고 뭐 판매, 업무, 호텔 이런 부분을 20% 정도로 잡고, 그리고 오피스텔이죠. 주거 비율을 30% 정도 잡아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나와 있는 그림, 이 화면에 나타나는 이 그림이 덴마크의 헤닝 라셀이라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현재 구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착공을 할 거냐? 착공이 중요하죠. 됐으니까 2022년 내년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까지 공사를 해서 2026년 말에는 완공을 해서 2027년에는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서울역에 움직이는 철도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예를 들면은 현재 일 평균이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0만 명 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80만 명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 우리 투자자라면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면에서 그린 서울역 부분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의 개발 후보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서울역 개발 호재를 보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큰 시대착을 벌어질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360도를 좀 보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서울역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자동 업무지구가 있고, 서울역 전면 이미 뭐 구 대우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자동 공공재개발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서호암 특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제가 붉게 이렇게 지으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호암 특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큰 시세 차익 벌기는 어렵다. 단 시간상으로 조금 빠르게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후면 부분인 서계동과 서계청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뭐 청파동 일가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안에서도 서계 특계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400%라는 개념으로 특별계획구역이 정립이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청파동 중에 일부인 청파 1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 계획이 미확정돼 있는 서계동 일부 지역,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공재개발이 움직이면서 청파동 일가권의 가격이 좀 많이 좀 올랐는데요. 그 지역 외쪽 지역을 좀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게 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자금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서호암 특별지구계획구역이라든지 서계동 특계구역이라든지 뭐 청파 1구역 이런 부분 상당히 투자에 매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남영동권도 투자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금이 많지 않은 한 3억에서 5억대 정도를 볼 경우에는 뭐 서계동권과 청파동 일가권을 보시는 게 유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그 13년 동안 뭐 난항을 겪었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는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그에 따라 직주 근접의 가치, 다중 역세권의 가치가 있는 투자 부분들에 대한 물건이 활성화될 것이고, 특히 4월 달에 이루어지는 선거에 따라서 새로 보임이 되는 시장분께서는 서울역 개발에 집중을 가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투자자는 어느 지역에 선택을 해야 될 거냐? 바로 서계동, 청파동 일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역 관련해서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서울역 전화 2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서울역 주변에서도 얘기 풀어볼 텐데, 용산구 자세한 상담 지금부터는 서계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단독주택이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한 5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4억 5천에서 5억 5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계동입니다. 단독주택 만나보도록 할 건데 그 서울역이 또 등장을 했어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계동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낯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과거 서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그 지역이 서계동이다. 즉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 환승 시스템 개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 지하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는 지역이 서계동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34제곱미터, 뭐 구평형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한 10.3평 정도가 됩니다. 10.3평 정도가 되는 작은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 시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분가가 평당 한 4천대에서 실제적으로 6천대까지 지분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한 4억 5천에서 5억 후반대까지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가를 감안하게 되면은 3억 5천 정도에서 4억 5천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서계동에 오시면은 이러한 물건이 많이 있느냐? 물건이 귀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워낙 투자 여건이 좋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물건이 조금 싸게 나온다 하게 되면 바로바로 팔려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지가 않고 귀하다. 특히 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이미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개발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그 주변에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가치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좀 매력이고, 물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저렴한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저렴한 물건을 찾기가 좀 어려운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물건에 투자라는 것이 투자의 매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계동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서울역이 있죠. 서울역이 있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서계 청파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요 라인으로 이렇게 잘리면 이제 서계동이 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이 청파동 일가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서계동도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부류로 나뉘냐? 자,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실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계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용적률 400%가 됩니다. 용적률 400%가 되어 있고, 이제 요 앞쪽에 바로 서울역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 화면에 그리는 이 지역 서계청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재개발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추진이 조금 미진한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을 와보게 되면은 이 지역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이 서계동 쪽의 주민들의 움직임이 이쪽 부분에서 일부 구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던 소규모 재개발 부분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통합 개발 부분들, 공공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시작한다는 부분이죠. 그 시작 부분이 이 노후도와 연계가 됐을 때, 그리고 서울역 개발과 연계가 됐을 때 어떤 에너지가 폭발해서 투자에 대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투자 타이밍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입지적으로도 봤을 때 서울역과 바로 마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더욱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확정이 됐고, 이 지역과 말씀하시는 서계동과 거리는 어디냐? 바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요가 집중할 수 있는 지역, 몰릴 수 있는 지역, 서울역 개발의 수요가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1번지가 서계동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역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겠고, 실제 이러한 GTX 노선도 바로 도부 한 3분에서 5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계동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서계동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수요의 증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직장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장과 연결되는 직주 근접의 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다. 게다가 12개의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을 가지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지역의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저렴한 물건 찾기는 어렵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소액을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지분 10.3평 정도 되는 물건들이 평당 한 4,000, 4,500에서부터 6,000대 정도까지 물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저렴한 물건을 잡았을 때 매가로 보면은 한 4억 5천대 정도, 조금 고가로 보게 되면은 5억 후반대 정도가 형성이 좀 되어 있고, 전세가를 감안하게 되면 1억 전후에 전세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한 3억 5천에서 4억 5천대 정도로 투자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4억 5천대 정도, 그리고 전세 1억, 실투자금 3억 5천으로 서울역 개발에 투자 1번지 서계동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네, 용산에서 서계동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용산 이야기, 이번에는 청파동에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청파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5분이고요. 시세가 7억 3천에서 8억 5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가주택입니다.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청파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주택 부분인데요. 우선 그 상가 주택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물론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는 상가, 위에층에는 주택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상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부분은 규모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지분이 과거 평수로 13평, 13평 후에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2층짜리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가주택인데 현재 그게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시세가, 대로변 시세가 평당 한 5,500에서 한 6,000, 6,500 정도까지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어떤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임대가를 보고 투자, 그리고 서울역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대로변에 있어야 시인성이 좋고 임대를 높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서울역에 가까이 있고 민족공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12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과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 개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역 개발의 후보지 남부 역세권 부분이죠. 그 지역 개발과 또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미래 투자 여건 역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꼬마 빌딩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울역 관련된 부분. 꼬마 빌딩이라는 부분인데 본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권 물건들 대다수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평 건물에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가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용산에 와서 상가주택을 찾으면 수익성률이 실제 매가 대비 한 1.8%, 1.7%에서 2%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찾기도 힘들지만은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요. 3% 후반대입니다. 곱하기 2배 정도 되는 부분이죠. 수익성 상당히 좀 매력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은 이 주택 부분인데, 지금 주택 숫자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상가로 가져갈 수 있다. 즉, 올 상가 건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리모델링의 가치다라는 측면. 그래서 용산에 대로변에 내 땅에 내 건물을 좀 가지고 있고, 향후에
노후에 좀 높은 임대 수익까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고 주변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청파동 일가권 서울역 개발, 용산 민족공원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가 주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변 시세는 평당 한 5,500에서 6,500, 7,000대까지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5,500선 정도인 7억 3천 정도의 물건이 나와 있고, 현재 월세가 보증금 3,500에 월 205만 원, 2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으로 보면은 3.5% 정도 수익성이 되는데, 대출을 감안해서 실제 투자금은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주택이라는 부분을 주택재를 빼고 작은 꼬꼬마 건물로 가져갈 수 있는 리모델링도 검토를 하면서 미래 노후 자산 그리고 대로변의 용산 투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서울역 개발과 연결을 해서 용산 민족공원에서 청파동 일가의 상가 주택이었습니다. 네, 청파동 얘기까지 용산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7분 38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로 함께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저희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버라인 오연선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또 좋은 상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만나보실 두 지역 제가 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직주 근접으로 인기 많은 곳이에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볼 거고요. 이어서는 서울 동북권의 핵심 뉴타운 사업지 장애 뉴타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호재에 있는 장위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지역 먼저 만나보실 곳은 저희 영등포구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평동이고요. 투룸 오피스텔 5호선 양평역 이용하시면 걸어서 한 4분 정도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투룸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6,500. 지금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수요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양평동이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네. 네, 그동안 양평동은 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살짝 거리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영등포구 내에 있는 양평동입니다. 이렇게 학군의 메카인 목동과 또 오피스타운의 여의도에 이렇게 중간에 위치한 정말 보석 같은 입지이고요. 또 최근에 양평이 공공재개발 지역이 두 곳이나 선정이 되면서 특히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평동은 이 중공업 지역으로 과거에는 이 공장지대로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주거지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인데요. 이 최근에는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단지들과 함께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거지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양평동에 또 교통 호재까지도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뒤에 호재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와 제물꽃길 지하와 또 월드컵 대교 개통 등으로 이렇게 입지까지 좋은 양평동은 이 서남부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2024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안산선, 또 목동선, 또 신림선 경전철의 개통들도 이렇게 줄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황공탈퇴란 말이 딱 맞는 양평동인데요. 이 양평동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비교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하고요. 또 이렇게 여의도를 품은 영등포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직장인의 수요까지 풍부한 입지입니다. 이로 인한 많은 수요들로 인해서 좀 높게 형성된 임대가로 인해서 좀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점도 추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직장인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출퇴근하기 좋으면서 또 여의도를 가까운 곳에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든든하게 하나를 품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 지도 보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지 저희가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등포구 양평동은 이렇게 한강 생활권으로 동쪽으로는 여의도, 또 서쪽으로는 목동을 접하고 마포권역과 구로권역의 이 서남권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평동은 이미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로, 안양철로, 공항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지만요. 또 양평동을 들썩이는 또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교통 여건은 앞으로 더 우수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상황뿐만 아니라 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이 5호선을 타면은 환승 없이도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6분, 또 광화문까지도 19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렇게 출퇴근 교통 여건은 최선급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추천드리는 매물 바로 앞쪽이 양평 재개발 12, 13, 14구에 이렇게 쪼르륵 있는데요. 거기다가 영등포 기계상가를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막 입주를 앞둔 상황으로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 환경으로 이렇게 대폭 개선이 되면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한 동방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도심의 한가운데지만요. 풍부한 공원들과 또 한강 둔치가 제공하는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 주거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큰 장점인 곳인데요. 좀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대형 마트들과 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몰려있는 대형 쇼핑몰들, 또 관공서, 대학 종합병원들도 모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수요까지도 풍부한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위기, 입지 여건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거주 환경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 수요가 채워질 거예요. 이번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개발 계획들도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이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는 이렇게 지리적인 이점을 갖췄지만요. 중공업 지역으로 인해서 개발에서 제외가 되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 도시 정비 사업 등과 또 대규모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데 반해서 서울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 여력으로 인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교통 호재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주요 교통 호재로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국회도로 지하와 월드컵 대교 개통이 있고요. 이 교통 호재들은 모두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껏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통을 앞둔 도로 사업 중에서 이 전문가들이 가장 큰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이 서부 간선도로 지하입니다. 양평동에서 금천 IC 구간에 4차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에 첫 삽을 떴고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나 서부 간선도로는 정말 24시간 상습 정체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 소음과 오염 등이 줄어들고 또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제물폴길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7.6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인데요. 제물포길 터널은 올해 4월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렇게 지하화된다면은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54분에서 18분으로 36분이나 단축됨으로써 교통난도 많이 해소가 될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하화 국회대로 상부에는 또 공원으로 조성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거 환경까지 개선이 돼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도 굉장히 크리라고 기대가 되는 호재가 되겠고요. 또 29번째 한강대교인 월드컵 대교도 착공 11년 만에 이제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포와 상암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져서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호재입니다. 이 밖에도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안산선과 또 올해 착공을 앞둔 목동선, 또 신림선 등이 줄줄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 양평동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교통 호재들 말고 또 양평동이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또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이 영등포 기계상거를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25대 1의 경쟁률로 또 상당한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지금 양평도 재개발이 신호탄으로 또 이로 인해 남은 재개발 지역들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추천드리는 매물 바로 앞에 이 양평 12구역입니다. 지난해 이주를 하고 이제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7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등이 재개발해서 2023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이제 1월에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된 양평 13구역과 14구역이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평동에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두 곳이나 선정되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13구역은 600여 세대, 14구역은 360여 세대의 아파트로 공공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일대가 모두 재개발이 완료된다면은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신축된 아파트들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달라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호재들이 추천 매물지 바로 1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큰 동방 상승까지도 예상이 되는 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이고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매물에 접근하면 좋을런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교통 호재도 넘치고 정비 사업들로 인해서 좀 완벽하게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양평동인 만큼 좀 서둘러서 현장에 나와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출퇴근 교통이 좋은 직장인들 수요가 많은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있는 이렇게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수요로 인해서 높은 임대가로 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도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듯 하고요. 또 건물의 가치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10층 높이의 대로변의 오피스텔로 이렇게 막힘없는 뷰와 또 옵션 사항들도 꼼꼼하게 들어가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젊은 직장인의 수요에 맞는 주변의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1인 가구가 높은 수요를 자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세권 오피스텔의 그 강점을 한번 살려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금액적인 구조,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5호선 양평역에서 300m 이내에 도보 4분 거리의 역세권의 투룸 오피스텔 신축의 분양가는 3억 6천에서 3억 6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3억 5천 5백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사이로 좀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또 월세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월세를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면은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구조까지 일러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영등포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성북구 장위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요부터 좀 일러드릴까요?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시세가 3억 4,500에서 3억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1.5룸이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장위 12구역입니다. 이 장위동은 이 서울 최대의 재개발 지역으로 총 1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북권의 고급 주거촌으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이 장위 12구역은 이 장위 뉴타운 개발 지역 중 가장 중심부와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고요. 또한 이 동북선 개통으로 인해서 초역세권이 될 예정과 그 더불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까지도 기대가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12구역은 2014년도에 자발적으로 구역이 해지가 된 상황인데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12구역은 지금 주민들의 재추진 동의서를 활발하게 받고 있는 상황으로 높은 동의율로 재추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또 접근이 가능한 재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투자는 관심도가 큰 만큼 투자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도 투자금이 4억에서 5억은 있어야 가능한데요.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장위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추진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 지역이지만요. 혹여나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다 하더라도 주변이 고급 주거촌으로 변모하고 또 동북선 경저촌이 개통되고 강운대역 역세권 개발, GTX 신호선 등 여러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은 클 것으로 이 투자 가치는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에요. 성북구 장위동에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입지 여건, 주변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이 서울의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인 장위동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12구역 매물인데요. 이 12구역은 2009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또 금융위기가 더불어서 14년도에 자발적으로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해지 당시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4억대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컸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12구역에서 가까운 이 기름 뉴타운 오늘 30평대 시세는 12억, 13억을 호가하고요. 또 장위동의 다른 구역의 아파트들도 다 10억을 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특히나가 12구역은 현재 4호선 미아 사거리역의 도보권이고요. 또 2025년에 완공될 동북선의 초역세권으로 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까지 추진 예정으로 추가 용적률까지 받는다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12구역은 현재 또 장위 뉴타운 전체 중에서 서울 중심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이미 주거지로 잘 형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극장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도 모두 잘 갖춰져 있는 입지이고요. 또 도보로 5분이면은 북서울 꿈의 숲 대형공원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주거 만족도도 굉장히 큰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의 분위기, 입지 분석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성북구 장위동이에요. 이 지역은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이렇게 장위동이 주목받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로 이렇게 강북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촌으로 변모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장위동은 과거 이렇게 낙후된 이미지를 모두 벗고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위 뉴타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가장 진행이 빨랐던 2구역은 2017년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고요. 1구역과 5구역 레미안도 2,500여 세대가 지난해 입주를 하였고 또 7구역
4구역도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4구역은 한참 철거를 한 상태로 여기는 3,0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또 10구역도 지금 한참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푸르지오 2,000여 세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주변 상황들이 이렇다 보니 지금은 해지가 될 상황이지만 그만큼 이렇게 재추진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14구역만 하더라도 해지가 되었다가 주민들의 재추진의 동의서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이고요. 또 15구역만 하더라도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의 장희동과는 위상 자체가 달라져서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붙고 가격 상승이 된 이후에는 이 뉴타운 사업이 가장 그 이유가 되겠고요. 이렇게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꼽히는 강원도 역세권 개발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이제 확정하고 빠르게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재 민자역사 물류시설이 들어선 부지에 주거나 판매 업무 복합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역시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가 상승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호재들을 뒷받침할 교통 호재들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GTX 신호선이 강운대역을 지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운대역에서 삼성까지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지 지기 때문에 이 강남으로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2025년에 개통 목표로 동북선도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 동북선은 어떠한 지하철 라인과도 연결이 편리하기 때문에 서울 어느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낙후된 이미지의 장희동은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듯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질 강북의 중심지에 지금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달라질 강북의 중심지 핵심 지역입니다. 장인 뉴타운을 품고 있는 장희동에서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어떤 매물 괜찮을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물건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뉴타운 사업은, 이 재개발 사업은 단계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좀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투자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장이 12구역의 현장이 되겠고요. 또한 이렇게 단계가 많은 만큼 또 시간도 좀 걸리는 재개발 사업인데요. 이렇게 그 시간들의 사이에 임대차가 좀 원활한 신축을 찾아보신다면은 좀 더 수월한 투자가 되실 듯 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장희동은 재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강북 최고의 주거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개발의 이제 시작점인 지금이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액 투자로 가능한 이런 또 우량 물건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적인 구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룸 다세대 주택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장희 뉴타운 12구역 내에 있는 큰 테라스를 가진 1.5룸의 시세는 3억 4,500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1억 8천만 원 정도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다면 실트 자금은 1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월세를 접근하신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60에서 7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1억 9천에서 2억 정도면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 다녀왔습니다. 먼저 성북구 장희동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1.5룸 다세대 주택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훌륭한 곳입니다. 재개발 사업이야말로 정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분야더라고요. 그 안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고, 앞서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다녀왔습니다. 5호선 양평역을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직장군을 끼고 있는 곳에서 임차수요 활발한 곳에서 얘기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두 지역 다녀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1:1 투자 상담 안내를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억대 재개발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또 투자 노하우를 일러주신다고 해요.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액 투자 가능한 사업지 어디가 있을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바라고요. 장소 잘 확인하시고 전화 문의 주셔서 예약 잡으시고 또 좋은 투자 정보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1:1 상담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전화를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